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스크 벗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수 하면 다 아시죠? 또 순천도 아시죠? 그 여수와 순천 사이에 조그맣게 끼어있는 도시라면 도시고 시골이라면 시골 광양이라는 데서 왔습니다. 3610 지구에서 왔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목은 멈추지 말합니다. 멈추지 마라. 저한테 리모컨을 주셨나요? 네. 조금 더 액센트를 주려고 제가 Don't stop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뭘 멈추지 마라라고 이 안에 내용을 숨겨갖고 왔을까요? 우리가 여름에 아침 저녁으로 좀 싸늘할 때 가을이 숨어 있듯이, 그리고 가을을 맛보기도 전에 겨울이 숨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추위를 느끼듯이 숨어 있습니다. 뭐를 멈추지 말자고 했을까요?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명제는 회원진강입니다. 물론 그 안에 회원 유지를 숨기고 있습니다. 회원 증강을 멈추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제가 나왔는데, 그러면 또 한번 여쭙겠습니다. 왜 멈추지 말아야 합니까? 회원 증강을 왜 멈추지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로타리의 핵심 가치 5가지, 그렇죠? 그 핵심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가치는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지도하기 위해서 갖고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똑같은 핵심 가치 5가지를 이왕이면 저하고 같이 액션을 하면서 좀 흉내를 내셔가지고 돌아가셔서 우리 회장님들이나 일반 회원들이 이 핵심 가치에 대해서 죽는 그날까지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외울 수 있게 세뇌를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핵심 가치가 뭐죠? 5가지? 봉사, 진교, 다양성, 정직, 리더십입니다. 이거를 제가 꼭 이렇게 합니다. 그 펭귄 흉내를 내가지고 얼떨떨한 행동거지로 합니다. 봉, 진다, 정리, 오! 이렇게 박수를 치게 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골프 치는 분들한테는 봉, 진다, 정리가 아니라 공, 진다, 정리 이래도 됩니다. 그래도 이제 원래대로 해야 되니까 봉, 진다, 정리, 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박수를 치면서 하셔야 돼요. 시작! 봉, 진다, 정리, 오! 예. 이 5가지의 가치 때문에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피카소와 고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여러분, 피카소와 고흐가 누가 더 훌륭한 화가였냐고 말하라면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피카소가 더 훌륭하다, 고흐가 더 훌륭하다. 물론 사후에 두 사람 작품이 거래되는 걸 보면 고흐 작품이 훨씬 더 비싸다 그래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피카소와 고흐 중에 누가 더 훌륭한 화가였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누가 더 행복했느냐, 고흐와 피카소 중에서. 그건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잘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일기와 전기를 우리가 책으로 읽진 않았지만 귀동냥으로 들었을 때 또는 느낌으로 피카소와 고흐 중에 누가 더 행복했습니까, 여러분? 네? 피카소가 더 행복했죠. 왜냐면 여러분, 고흐 하면 일단 뭐가 생각나요? 가난과 평생 싸웠습니다. 평생 자기 그림을 한 장도 못 팔았습니다. 왜요, 여러분? 알아주지 않아서. 그리고 또 우울증, 그리고 또 귀를 자해하는 자해증, 그리고 결국은 자살을 합니다. 그렇게 불행하게 살다가 간 고흐의 작품이 지금은 값을 매길 수 없죠. 그러나 피카소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피카소는 90살까지 살았다 그래요. 그리고 무지하게 행복하게 살았다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때그때 그리는 그림을 팔면서 사람들과 잘 교류하면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리고 늘 웃음을 잃지 않은, 그리고 천수를 다하고 자살이 아닌 90세에 생을 마쳤다고 해요. 피카소와 고흐의 삶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관계에 차이가 있답니다. 인간관계. 여러분 보세요. 만남은 인연이지만 관계는 노력이다. 고흐는 만남도 안 가졌고 인연도 별로 없고 관계도 별로 없었으며 거기에다 노력도 안 하다가 죽은 겁니다. 불행하게 37살 젊은 나이에 생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피카소는 여러분, 만났다 하면 인연이에요. 인연을 만들기만 하면 그 다음에 관계가 형성이 되고 무진장 노력을 합니다. 우리말에 밥정이란 말 있죠? 밥 숟가락 끝에 정문이 묻어난다. 밥도 사주고 술도 나누고 대화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지금 같으면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렇게 관계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수없이 노력하다 죽었습니다. 행복하게. 왜 여러분, 제가 제목 뒷장을 열기도 전에 여러분에게 피카소와 고흐의 삶을 던졌습니까? 우리는 적어도 고흐처럼 살다가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능입니다. 피카소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로타리를 선택해서 로타리에 소속돼서 이 관계를 지속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새벽까지 나와서 여러분, 우리의 관계 때문에 또 짊어지고 가서 프로에 치고 또 끌고 가야 될 우리 회원들, 우리 지구, 거기에 아름다운 지도자이신 책무로 여기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또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멈추지 말아야 하냐? 로타리의 5가지 핵심 가치, 그 중에서도 봉사와 친교, 이 2가지 때문에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회원 증강을. 회원은 여러분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인도나 중국이 가난하고 별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인도하고 중국을 우리가 무시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여러분? 부동산이 크다는 거하고, 그죠? 땅이 넓다는 거하고,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헤드 테이블에 앉습니다. 우리 사람 늘려야 된다. 우리 아이씨님이 강의 때문에 이렇게 통화를 하셨는데 너무나 섬세하고 애절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국 로타리 8만 명 해야 돼. 8만 명 해야 돼. 여러분, 8만 명 절대 혼자서 이룰 수 없는 숫자입니다. 어쩌면 이룰 수 없는 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하자고 모였습니다. 국제 구호팀장을 지냈던 한비아 씨가 중동 아프리카로 이렇게 조그만 트럭을 몰고, 거기는 다 비포장 도로니까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떨면서 밀가루를 큰 트럭 가득히 세우고 갑니다. 근데 가는데 거기 도착하면 그 밀가루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가는데 비포장 도로니까 탈탈탈탈 거리면서 흙먼지가 막 일어나죠. 끝까지 도착할 때까지 흙먼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비아 씨가 그 흙먼지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다죠. 저 흙먼지가 다 밀가루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밀가루가 더 필요하고 아직도 기아와 배고픔과 병마에 시달리는 너무나 많은 인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손길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멈추지 않아서 저희가 작년에 한 일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3610 지구에 바로 직전 5지역의 지역대표였습니다. 우리는 10개 지역이 있어요. 네, 여기서 보시지만 우리가 이거 읽으실 수 있으시죠? 저는 이 숫자를 읽을 때마다 이 기적의 몸부림, 그때의 기억이 나서 몸이 떨립니다. 210만 달러 정도 했습니다. 210만 달러. 그리고 저희가 회원은 3,935명에서
440명을 늘려서 4,376명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3610 지구의 지난 총재님이셨던 상원 우광일 총재님의 진두지휘 아래 이루어졌던 너무나 멋진 성과였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5지역, 10개 지역 중에 5지역, 제가 바로 지역 대표를 했던 지역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회원은 200명을 늘렸습니다. 210명을 늘렸고 900명 세대를 열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저희 5지역에서만 70만 불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이씨님, 회원 증강한 건 별로 감동 안 하시고 돈 이거 나오니까 엄청 좋아하시는데요. 여러분, 70만 불이요. 이거 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어떻게 한 지역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광양은 여수 30만 도시와 또 순천 28만 도시 가운데 낀 그냥 진짜 다문화 가족부터 해가지고 농촌 어촌 다 합쳐서 어우러진, 물론 광양제철소가 있기는 하지만 광양제철소에서 로타리를 하는 사람은 한 10명 이내입니다. 그 가난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우리가 70만 불을 했다는 건요, 정말 작년에 1년 한 해 미쳐서 날뛴 겁니다. 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한다. 미쳐서 날뛰었습니다. 제가 우리 3610 지구에서 이룩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 상원 총재님이 하실 거고 우리 5지역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넘기기 전에 우리 상원 총재님이 취임식을 하자마자 회장들한테 딱 던진 게 이겁니다. 7월 말까지 회원을 늘리거나 7월 말까지 재단 기부를 하는 것은 총재 점수에서 20% 더 주겠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20% 더 준다 그러면 저희가 84개 클럽, 지금 2개 늘어가고 4개, 84개 클럽이, 그때만 해도 81개 클럽이었습니다. 근데 80개 클럽이라고 치시죠. 80개 클럽에다가 내가 총재 점수 더 줄 테니까 7월 말까지 재단 기부 더 하고 회원 증강에 한 달밖에 시간 안 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거 누가 들어요? 그때 코로나로 아주 만나지도 못할 때. 취임식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 코로나 핑계 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는 어떤 모임도 취소한 적이 없고 연기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취소해야 될 상태가 오잖아요. 3단계를 떼어버리고 이러면 3군데, 4군데로 나눠서 행사를 치렀어요. 예를 들어, 소아마비 박멸기금 만들자고 골프 대회를 했는데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왜? 골프장에서 아예 안 빌려줘요. 아시죠? 그럼 어떡하죠? 지역별로 나눠서 4군데로 나눠서 했어요. 4군데로. 여수끼리 모여서 하고 순천 모여서 하고 광양 따로, 광양은 이제 곡성하고 붙여서 했죠. 그렇게 따로 그렇게 4번, 5번 행사를 치네요. 그러니까 총재님이 계속 이 땅바닥에 발을 붙일 수가 없죠. 계속 움직여야죠. 돌아다니셔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 금액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목해야 될 점이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이에요. 여러분, 개미법칙 아시죠? 개미법칙이 이거예요. 100마리의 개미가 쫄쫄쫄쫄, 우리 어릴 때 많이 봤잖아요. 어떤 놈은 지 몸보다 더 큰 그 먹이를 지고 얼굴도 안 보이게 먹이를 지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놈들은 뭐 하죠? 빈둥빈둥 놀아요. 가든지 말든지. 그걸 분석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20%만 일한다는 거예요. 20%만. 80%는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백화점 매출 볼까요? 백화점의 매출의 80%를 누가 올려요? 20%의 고객이 올려요. 아니, 80%의 매출을 20%가 올리고 나머지 20%의 매출을 80%가 올린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하나만 외우시게요. 모든 조직은요 20%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 자꾸 넘어가네요. 우리가 10명의 지역대표가 있었는데 10명의 지역대표가 다 열심히 해가지고 아까 210만 불이 나온 게 아니고 이제 결론을 들으셔야 돼요. 맨 위에 제가 그랬죠?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었다.
우리는 모두 주인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주인공이 되기 전에 20%만 움직였다고요. 여러분, 10명을, 지역 대표를 10명이라 하면 20% 몇 명이죠? 몇 명이에요? 아, 대답 안 해요, 진짜. 초등학교 나왔어요. 2명, 3명이에요. 2명, 3명. 2명, 3명만 말을 듣는 거예요. 자, 80개 클럽이 있어요. 80개 클럽에다가 딱 던졌어요. 야, 너네들 7월 말까지 재단 기부하면 그거 20% 통제점수 더 줄게. 그러면요, 20%의 귀에만 들려요. 나머지는 안 들어요. 80개 클럽에 20%면 286, 16개 클럽만 7월 말까지 그 재단 기부를 하려고, 회원 진강을 하려고 눈이 뻘게 하고 다녀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목표는 뭐예요? 종합대상 최우수상 받아야 되니까 내가 회장일 때. 나머지는 안 움직여요. 그런데 왜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었다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그 나머지 80%를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리더의 힘이고 영향력이죠. 그게 리더의 역량이죠. 한 번만 하면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대만 국제대회 가는데 등록비 며칠까지 내면 몇 점 더 줄게.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대회가 취소가 됐어요. 그럼 뭐라 그러죠? 그거 돌려주긴 돌려줄게. 그런데 그걸 그대로 재단 기부에 두면 BHF 1개씩 한 걸로 쳐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점점 최우수상이나 종합대상에만 관심이던 회장들이 그 외에 우수상이나 받아볼까 한 회장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7월 달은 지나갔지만 아직 우리한테 기회가 더 있네. 나도 한번 해봐야지. 야, 이렇대 저렇대. 이게 바로 물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까 우리 곽인숙 총재님 얘기하셨죠?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나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그 마인드를 갖고 제가 이제 5지역에 왔습니다. 저는 5지역에 그때 당시 현재 대표입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신발을 좀 팔 궁리를 해라. 그리고 A와 B를 보냈더니 A는 갔다 와서 아이고 사장님, 아프리카에는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신발을 한 켤레도 팔 수가 없어요. B라는 사람 갔다 와서 뭐라 하죠? 사장님, 아프리카에는 신발 신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 모두에게 신발을 팔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코로나다 뭐다 해서 정기 모임도 안 갖고 옛날 우리 주회도 안 하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일 안 하고 싶은 회장은 아주 코로나같이 좋은 핑계가 없어요. 아주 1년 동안 저희 선샤인 로타리 클럽인데요, 제가 우리 클럽은 하늘에 맹세코 한 번도 안 빠지고 정기 모임을 비롯한 주회를 했습니다. 주회를 했는데 어떻게 하냐, 막 방역수칙이 내려오면요 분과별로 모여요. 그리고 회장이 분과로 쫓아가요. 중국집으로 갔다가 김치찌개집으로 갔다가 삼겹살집으로 갔다 이렇게 해요. 뭐 낮에 하라 그러고 또 두 팀은 뭐 저녁에 하라. 그래 기어이 한 번도 안 빠지고 그 행사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은 어쨌든 간 만나야 되잖아요. 언제 이거 오늘도 뭐 유튜브로 뭘 한다는데 저게 얼마나 저의 이 열정과 뜨거움을 담아주겠어요? 제가 사람을 미리 봐야죠. 보고 소통하고 말하고, 침 튀는 게 문제가 되면 마스크 쓰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아까 그 아프리카 신발 정신, 그 다음에 온 산을 불로 태우는 다 함께 정신, 그걸로 여러분 저희가 희망 로타리 클럽, 그 다음에 화랑 로타리 클럽, 그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여수도 아니고 순천도 아니고 그 시골 구석에서 양지혜를 지역대표로 시켜놓으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의 뜨거운 열정의 리더십은 여러 사람 불태우거든요. 조직의 문화를 바꾸고 조직의 향기를 바꿀 수 있거든요. 아까 한 사람의 힘 그거요. 제가 잘났다고 말해서 죄송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 200명을 증가시키고 70만 불의 재단 기부를
이루었던 위대한 3610 지구의 5지역 회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요 문제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 서 있는 겁니다. 무슨 문제일까요? 왜 그렇게 잡아다 놓은 회원들은 도망을 가냐 이거예요. 학교 다니는 것처럼 한 번 등록하면 졸업장 줄 때까지 안 나가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로타리에도 200명 잡아놓으면 150명 나갑니다. 120만 명 세계인의 로타리안, 지금까지 116년 동안 120만 명이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클럽에서도 지역에서도 지구에서도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새로 총재님이 되신 분은 어떤 수를 항상 받죠? 유령 회원하고 같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7월달 되면 정신없이 나갑니다. 스물스물 8월 9월 나갑니다. 그리고 새로 총재 되신 분은 다시 당신 때 회장들을 달래고 또 지역대표들을 쫙 얼르고 해서 또 늘립니다. 그러면 밑 빠진 독에 구멍이 없어야 늘리는 대로 계속 쌓여서 넘칠 텐데, 밑으로 계속 빠지면서 위에서 아무리 물을 준들 그게 유지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우리 3610 지구 효성 문성열 총재님 와 계신데요, 정말 너무너무 괴로워하십니다. 워낙 상원 우광희 총재님께서 늘려놓은 3610 지구의 캐파, 이 키워놓은 이 파이, 이거를 지키면서 또 늘리셔야 되는 부담을 갖고 계신데,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다 인정하다시피 유령 회원이 있습니다. 가짜로 써놨다는 게 아니라요, 그만둘랑 했던 회원들이 왜 작년에 그만두지? 내가 임기 시작한 취임하고 난 뒤에 그만두냐 이거예요. 그래서 순증가를 늘리려면 새로운 총재님이나 새로운 클럽의 회장들이 얼마나 힘드냐고요. 13명이 그만두면 13명을 채워놓고 14명째 플러스 1, 한 명 순증가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우냐고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우리는 물러난 지역대표고 이제 물러난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뭐죠? 지금 총재님이, 지금 지역대표님이, 지금 클럽 회장들이 나와 같은 아픔과 나와 같은 상실을 덜 겪게 좀 제도적으로, 열정적으로 진정성을 다해서 도와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뭐 시스템 얘기고 다 하셨는데, 그것도 그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 나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동안 나가는 사람들 마음을 사야죠. 정신훈련을 시켜야죠.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총재님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저는 그래서 그 해답을 여러분한테 질문했습니다. 그 해답을 여기서 찾고 싶은 거예요. 이 교육에서 찾고 싶어요. 제가 뭐 11년 됐습니다. 로타리 한지. 근데 뭐 수도 없는 데 가서 강의를 듣고 연수를 받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패치 때 지금 그 우암 김석태 아저씨님 오셔서 아주 조곤조곤 섬세하게 다 스킨십을 하시면서 좋은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거기 와 있었던 그 패치 교육을 받던 회장 중에 한 명은 아니더라도 반 이상이 어떤 영감을 얻고 갑니다. 교육의 효과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저기 해남, 여러분 전라도 해남 땅끝마을 가보셨어요? 거기서 아리랑 클럽이라는 영암이죠, 영암. 아리랑 클럽이라는 클럽을 하나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김석태 아저씨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지역 대표들 다 참석했는데 그 산골 구석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다 격려해 주시고 몇 말씀 하셨죠. 그것 자체가 교육이에요. 이 먼 곳까지 우리를 보겠다고, 이걸 격려해 주겠다고 여기까지 오셨구나. 거기다 또 뭐 하시죠? 또 금일봉까지 주시고 가십니다. 그 돈 가지고 저희가
삼겹살 파티를 열면서 결의를 다지. 결의를. 야, 클럽 하나 너네 지역에서 하나 더 만들어. 너네 하나 더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육이 개츠하고 패츠 교육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아이씨님, 그 지역 대표 교육은 이름도 없죠. 만약에 이름을 붙인다면 그냥 대츠, 여러분 개츠, 패츠, 대츠. 지역 대표를 따로 교육시키는 제도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처럼 눈부신 성과를 낸 지역 대표 상도 주고, 저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저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상도 주고 사례 발표를 할 기회를 많이 주면서 많이 현장에 투입을 해야 됩니다. 지역 대표는 제가 해보니까 총재님이 85개, 90개 클럽을 다 어루만질 수가 없어요. 바쁘고 정신없고 또 중앙회 일을 또 보러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저 지역 그 회장들은 자기 클럽 외에는 포괄적인 사고가 안 되죠. 근데 지역 대표라는 분은 뭐죠? 마치 지방자치제도로 얘기하면 총재님이 도지사하고 우리 회장님들이 동장, 면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역 대표는 시장의 역할이에요. 시장이 보는 역할과 시장이 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그러니까 이 지역 대표의 역할과 그들의 에너지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면 저는 지금의 문제를 좀 많이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아까 우리 지역 대표 얘기하다가 지금 넘어갔는데, 다른 건 못하더라도 이거는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할 때 그냥 무턱대고 한 게 아니라, 이거 잘 보십시오. 맨 위에 초록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이쪽은 연두그룹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5지역의 클럽이 12개였습니다. 근데 11개나 이렇게 9개나 홀수가 아닌 걸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12개 딱 짝수여서 제가 반으로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 100명 넘고 50명 넘는 클럽은 초록 그룹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여기는 연두 그룹, 그러니까 약체 클럽, 소형 클럽 이런 말을 쓰지 말자고 했어요. 기분 나쁘니까. 근데 이게 어떻게 동기부여가 됐냐면, 초록 그룹끼리 1등 경쟁을 시킨 거예요. 재단 기부로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안 하고 회원 증강. 회원만 1등 하면, 몇 명이 됐든지 하여튼 6그룹 중에서 1등 하면 100만 원 주겠다. 이건 물론 지역대표가 그냥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연두그룹에도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연두그룹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난리가 났을까요? 저기 초록그룹 쟤들 맨날 100명 넘는 애들 체육대회를 하던 지구대회를 하던 맨날 1등만 하고 종합대상 받아가고 최우수상 받아가는 쟤네들하고 자기들은 평생 붙어봐야 1등 한 번 못해요. 그러니까 나눠놓으니까 너네들끼리 경쟁해서 1등 해봐 이러니까 여기서 1등을 서로 하려고 날린 거예요. 서로 하려고. 그래서 여기 어디죠? 매화가 아니죠. 비전이 여기가 24명 이런 식으로 되니까 1등이 정해져 버리니까 여기 100만 원이 벌써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광양만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데서 의욕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죠? 2등도 줄게. 그러면 2등, 3등이 또 경쟁하죠. 2등도 줄게. 그래서 100만 원씩 던지면서 이걸 계속 동기부여를 준 겁니다. 근데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지만 클럽에 들어가면 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어떻게 기여를 하냐면, 우리가 또 뭘 했냐면 무기부 하자 그랬거든요. 무기부. 3610 지구에 들어있는 클럽이라면, 또 회원이라면 어느 누구도 기부를 안 해서는 안 돼요.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부 클럽, 무기부 회원, 이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만 원씩 가져간 이런 클럽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돈을 아꼈다가 정말 돈을 낼 수 없는, 기부가 어려운 그런 회원이 있으면 대신 내주는 역할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임기 말에 무기부 클럽, 무기부 회원, 그 제로를 이뤘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누구도 빠짐없이 기부한 지구, 기부한 5지역으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역대표가 돈 좀 써야죠. 총재님은 저보다 10배, 100배 쓰시고 돈을 쓰는데 동기를 주면서 써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줄게. 그 2등이 실망할 것 같으면 내가 더 줄게. 너도 줄게. 이렇게 하니까 끝날 때쯤 되니까 무기부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아까 여성회원 얘기했지만
저희는 이 5지역이 3610 지휘구 중에 이 5지역이 여성 회원이 29%입니다. 29%. 거의 30% 꿈의 숫자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걸 해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빠져나가는 회원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교육밖에 없다. 근데 교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냐면, 자, 이거 보십시오. 저 위에 거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은 400년 전에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라는 책을 지었죠. 거기에 돈키호테가 어디선가 강야에서 울부짖은 소리입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이길 수 없는 적과 싸워서 이기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참아 이겨내며 잡을 수 없는 저 하늘의 별을 잡자! 이게 돈키호테가 한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1년 내내 했습니다. 이룩할 수 없는 꿈을 말하라 이거예요. 우리의 이룩할 수 없는 꿈은 세계 1등이었습니다. 세계 1등. 우리 온 지구에서 1등. 그리고 우리 클럽이 종합대상 1등입니다. 무조건. 그게 가능합니까? 세계 1등이 가능해요? 그 이룩할 수 없는 꿈을 떠들고 그걸 향해서 뛰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세계 4등을 한 거예요. 세계 4등을. 이 대단한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냐면 교육으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멈추지 말자. 자, 그래서 이겁니다. 도대체 그럼 교육을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가 이겁니다. 회원 증가는 그냥 회원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회원 증강은 뭐예요? 여러분, 회원 증가하고 회원 증강은 틀려요. 회원 증가는 그냥 숫자만 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정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회원 증강은 늘어난 숫자에다가 로타리의 정체성을 심어 넣어서 조직을 강하게 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회원 증강이에요. 조직이 강해지면 흔들림이 적어지고 들락날락하는 회원이 줄겠죠. 그러면 로타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도 아주 그냥 신물나게 얘기했던 조화의 봉사 이런 거 아시죠? 가장 많이 봉사한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세답족백이라는 거, 이건 제가 수도 없는 지구에 가서 했습니다. 뭐예요 여러분? 네? 씻을 새, 밟을 답, 발족, 흰백, 상전에 빨래를 해주다 보니 종놈의 발뒤꿈치가 하얘졌다 이거 아닙니까?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줬는데 결국은 나한테 이익이 돌아오더라가 조화의 봉사의 본질입니다. 조화의 봉사에. 조화의 봉사 소리를 10년 동안 들었지만 조화의 봉사를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여자가 원래는 자파점을 했답니다. 자파점을. 근데 자파점이 너무 잘 돼요. 너무 잘 되니까 어느 날 이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남편한테 말합니다. 우리 집 때문에 저기 앞집하고 윗집이 파리가 날려 여보. 나 안 행복해. 난 저 집도 저 집도 잘 됐으면 좋겠어. 요 순간이 초합니다. 요 순간이. 나 자신을 내려놓는 거. 그래서 남편이 그 좋은 생각이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좀 늦게 출근하고 일찍 문을 닫았답니다. 또 손님이 물건을 사러 오면 그 물건 없다고도 말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집 위에 집이 장사가 골고루 잘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미우라 아야코한테 생긴 건 뭐죠 여러분?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이 여자가 글 쓰는 이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글을 이렇게 잘 지적거리고 썼는데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글을 차분히 써가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신춘문예에 던진 거죠. 그래서 당선이 된 거죠. 돈벼락에 앉았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 치면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 초아의 봉사, 세답족백, 내 이익을 좀 내려놓고 남을 보살피고 남의 어려움을 배려한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노벨 문학상 못 받았죠. 이것이 초아의 봉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지금 제가 왜 하죠 여러분? 나가는 회원들한테 우리 로타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로타리의 정체성입니다. 조화의
봉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로타리에는 눈부신 봉사 실적이 있다. 다 따라서 해보세요. 아파. 시작. 예,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만 빼고는 전 인류의 소아마비를 퇴치한 위대한 로타리안이다. 우리 로타리는 아파에만 앞으로 소아마비 퇴치가 되면 노벨 평화상 영순이다. 야, 이왕 나갈 거면 노벨 평화상 받은 다음에 나가. 우리 평생에 우리가 어떻게 노벨 평화상을 받아? 로타리 클럽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죠, 여러분? 아까 얘기한 이거 여러분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뻥친다 정리. 우! 이걸로 여기서 얘기하는 봉사와 친교를 위해서 우리는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제가 집중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다양성. 여러분 다양성 보실까요? 자, 이거 읽어보십시오. 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백락일고. 여러분, 우리 로타리의 지도자는요, 로타리 클럽을 다양하게 해줘야 할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뻥친다 정리해놓고 다양성을 계속 외치면서 클럽에 가보면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맨날 그 사람의 그 얼굴, 재미가 없어요. 그건 클럽 회장님이 잘못하는 거고 지구의 총재님들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다양하게 해줘야 돼. 다양하게 해주다 보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누구냐? 여러분, 백락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백락이라는 말은 여러분, 옛날에는 말 감별사를 백락이라고 했습니다. 손양이라는 사람의 별명이 백락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별자리를 말하는데 그 하늘의 별자리 이름이 천만대, 그러니까 말을 뜻하는데 그 말의 이름이 백락이랍니다. 근데 손양이라는 사람이 워낙 말을 잘 감별하니까, 그러니까 손양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명마가 돼요.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명마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아봐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떤 시골의 농부가 아무리 말을 팔려고 해도 안 팔리니까 백락을 찾아가죠. 그래서 백락이 와서 읽고 한 바퀴 돌아봅니다. 말을 이렇게 한 바퀴 그냥 돌아보고 유심히 한번 쳐다봤는데 그 말이 천정부지로 값이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백락이 알아봐 줬으므로. 그래서 요 현대에서는 옛날에는 백락이 말 감별사지만 요즘은 뭐라고 쓰냐면 사람 감별사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숨겨놓은 재능을 알아봐주는 사람을 만나야 그 사람이 빛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봉친다 정리해서 우리 로타리 클럽이 수많은 사람들만 모여도 그 안에 뭐가 있죠? 직업도 다양하죠, 종교도 다양하죠, 나이도 다양하죠, 성격도 다양하죠. 10명이 모인 것보다 100명이 모일 때 다양성이 훨씬 더 확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양성을 확보해 줬을 때 우리가 백락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럴 의무가 우리들한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세요. 너 양지에는 로타리에 와서 백락을 만났어? 저는 만났죠. 왜냐하면 옛날에 공동묘지 옆에 껌껌한 밤에 지나갈 때 가슴 뛰는 거하고 마이크 잡았을 때 가슴 뛰는 거하고 두 가지가 제일 무섭다고 안 합니까? 여러분 처음에 마이크 잡으면 얼마나 떨려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도 이 무대를 이렇게 누비면서 얘기를 하더라도 떨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 이게 저를 발견한 백락이죠. 그분이 국제대회를 같이 갔는데 국제대회에서 저한테 사람들 많이 모였는데 그때는 이제 물론 코로나가 없을 때죠. 건배제의 하이라 이거예요. 그 건배제를 얼마나 씩씩하게 했겠어요. 술의 향기는 백리, 차의 향기는 천리, 사람의 향기는 말리, 말리 이렇게 제가 했어요. 씩씩하게. 그랬더니 거기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다음에 연수위원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에너지로, 그 목소리로, 그 열정으로 한번 우리 지구를 뒤집어봐. 근데 제가 그때 로타리 한 지 2년밖에 안 됐어요. 2년밖에 안 된 사람을 연수위원을 시키니 얼마나 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 자문위원단에 불려가서 혼이 났다니,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가, 아니 30살, 그러니까 로타리 30년 된 사람을 갖다 30살 장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로타리 35년 됐는데
35살 먹은 장년한테 2살짜리 어린애가 떠드는 걸 들으란 말이야. 어디 그런 사람을 연수위원으로 시켜?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백락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마이크를 다니면서 전국을 누비는 강사가 된 겁니다. 또 우리 클럽에서 아까 제가 클럽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클럽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초대회장입니다. 초대회장. 초대회장을 못 구하면 클럽 못 만듭니다. 저도 우리 클럽의 초대회장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클럽은 100명이니까 어떤 회원은 헷갈려요. 어떤 애가 막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아주 밝은 에너지가 저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집어서 제가 초대회장으로 삼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대회장이 돼서 아까 그 화랑클럽의 지금 초대회장 64명을 창단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초대회장한테 저는 뭡니까? 백락이죠. 제가 백락이고 저는 그 천리마를 알아봐 준 거예요. 그냥 놔뒀으면 비루한 시골 말이었을 텐데 그 빛나는 인사에서 반짝이는 눈동자와 밝은 에너지를 제가 느끼면서 너가 하면 딱 되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 지금 클럽을 잘 이끌고 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도 내용은 많지만 제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외치는 건 그겁니다. 우리의 조화의 봉사, 또 우리의 봉친다 정리, 또 우리의 아파, 우리의 7가지 초점에 맞춰서 하는 봉사, 정신 그 체계적인 봉사, 실적 이 4가지만 가지고도 나가려고 하는 회원들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훈련이 되고 말이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각종 다양한 교육 행사와 교육 세미나를 통해서 좀 더 교육을 역량을 강화해서 우리들의 자질을 좀 높여달라. 그런다면 나가는 회원들을 좀 막아내고 유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가 제가 첫 번째 주장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다양한 클럽을 만들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백락이 될 수 있는 사람, 또 어디서든 로타리 안에서라면 백락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지도자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점을 제가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되니 그 중에 가장 여러분 그 교육의 핵심, 그 다음에 이런 관계의 핵심, 노력의 핵심에는 어찌됐든 사람 됨됨이가 있어야 됩니다. 인성, 사람의 향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주 그 멋진 고사성을 갖고 왔지만 그걸 할 수가 없으니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경지교라는 고사성을 찾아보면 여기에 사람의 향기가 있습니다. 의리가 있고 사람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정리하면 이겁니다.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참용기 해보십시오. 시작. 참용기. 참아라, 용서하라, 기다리라. 이 참용기 3가지만 가지고 클럽에서 회원들을 대면하고 회원들하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신다면 또 가정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 용서하고 기다리면. 그런데 여러분, 용서의 방점을 찍자면 용서는요, 용서할 수 있는 걸 용서하는 건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할 수 없는 걸 용서하는 게 용서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이 따릅니까? 이 사람은 참용기로 이 사람을 대는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거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소중합니다, 최고입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중에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미안합니다라는 말이랍니다. 미안합니다라는 말은 정말 하기가 힘들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 이 사람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미안하다고 사죄하는 모습이에요. 저 위에 사람은 뭐냐면 참았고 용서했고 기다려준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인성입니다. 이 인성을 갖춘다면 그렇게 사람의 향기가 나는 곳에 클럽이 무너질 리가 없고 사람이 안 모일 리가 없습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로타리는 그러면 참용기 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자, 로타리는 참용기.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온몸으로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양지혜 연수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